은호는 상자를 앞에 두고 한참이나 열지 못했는데요. AP라는 세 글자만 봐도 요즘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이 지역이 무모하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추진하는 인수였고 그 인수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결국 상자를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영수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상철. 분명 이 지역의 아버지 이름이 맞는데요. 지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왜 우리 집으로 온 거지? 그날 늦은 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상자를 내밀었는데요. 정순이는 종이를 마주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너 어릴 때 식당이 막 흔들리던 해에 내가 들고 다니던 서류였는데 어떻게 내 앞으로 온 거야? 지은호가 묻자 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버린 건 아니고 잃어버렸었거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 같은 시각 이 지역은 AP그룹 임시실사팀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표를 펼쳐놓은 채 이 지역은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 한 줄만 보냈어요. 내일 오후 그 얘기 마저 하자. 친구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친구이기 전에 경쟁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년을 마친 이상철은 집 현관에 놓인 신문을 주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또 기업 인수 얘기야? 나라꼴이 이게. 김다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남편의 잔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당신은 늘 원칙대로 사셨잖아요. 지혁이도 자기 원칙이 있겠죠. 조옥래는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는데요. 원칙도 좋지만 그 원칙이 밥 먹여주나? 집안은 편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농담 반 진담 반에 김다정은 슬쩍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비슷한 불안이 있었어요. 아들이 너무 앞서 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이요. 그날 오후 지혁과 성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는데요. 박성재는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계산 숫자만 맞추면 될 문제 아니야. 사람의 온도도 맞춰야 하거든. 이 지역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찾은 거야. 박성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사람으로 나를 쓰겠다는 거야? 아니면 남자 박성재로 나를 이기겠다는 거야? 둘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친구라서 건네는 조언이 칼끝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나온 말은 서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나 은호한테 고백했어. 이 지역의 솔직한 고백에 박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성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접어둔 감정이 다시 펼쳐지는 느낌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해보는 거네. 성재의 말투는 담백했는데요. 담백함 속에 지지 않겠다는 결의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시각 카페홀에서 손님 체크를 하다가도 자꾸 상자 생각이 났습니다. 영수증의 이름과 AP그룹 하도급 정산서, 엄마가 왜 이 서류를 들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은 끝내 다른 질문을 불러왔는데요. 내가 모르는 우리 가족의 지난 과거가 AP와 얽혀 있나? 저녁 무렵 지은호는 다시 정순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버린 거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은호야, 그 얘기는 내가 마음이 정리되면. 답이 아니었지만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그 대답. 박영나가 앉은 작업실로 이지원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는데요.
이지원은 밝은 인상으로 오늘도 전시 준비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온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영란은 오늘따라 그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붓을 내려놨는데요. 오빠, 우리 집 쪽에서 AP 인수건으로 움직임이 있대. 이지원은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성재 형 쪽?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그게 위험하다고, 지혁 씨가 괜히 나섰다고 하더라고. 이지원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형 같은 친구와 내가 모시는 집안이 서로의 길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갑자기 가까워졌거든요. 저녁 이수빈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오빠 이지혁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는데요. 오빠, 직진은 좋은데 너무 직진만 하면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지혁이 피곤한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잡아줘. 수빈은 깜빡이며 말했어요. 잡아줄게. 대신 은호 언니가 뒤로 한 발 물러나면 오빠가 한 발 더 따라가. 그게 룰이야.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지혁은 그 말에서 묘하게 정확한 리듬을 느꼈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용기와 배려의 템포가 있다는 걸 그는 뒤늦게 배우는 중이었죠. 며칠 뒤 AP그룹의 핵심 하도급 업체 대표가 조용히 만남을 청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정산서 문제로 오랫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 정산 담당자 명단 중에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보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오히려 저희 편이었어요. 마지막에 서류를 챙겨주고 부당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자고 했었거든요.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누구보다 정직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었거든요. 그 순간 지은호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는데요. 상자 속 영수증 사진이었어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이 영수증, 당신 아버지 이름 맞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성재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는데요. 단순한 인수전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사가 교차하는 전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찾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지역을 친구로도 보고 경쟁자로도 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단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진석은 아들의 말에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달랐습니다. 성재야, 감정은 나중이고 지금은 숫자야. 숫자에서 지면 다 잃는 거야. 그 말은 분명했고 냉정했는데요. 고성이의 야망은 늘 현실적 계산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지강호는 또다시 지은호에게 돈을 부탁했는데요. 누나, 이번에만. 진짜로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지은호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강호야, 혹시 AP그룹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지강호는 멍해지더니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뭔데 그게? 지은호는 미간을 모았어요. 동생에게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거든요. 정순이가 뒤에서 두 사람을 보다가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밤늦게 정순이는 지은호를 불러 앉혔는데요. 은호야, 내가 잃어버렸던 건 사실 서류 묶음이었어. 너는 한 번도 버려진 적 없었어. 지은호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 사업이 무너질 때 어떤 업체들이 정산을 미루고 단가를 깎았어. 그때 이상철이라는 분이 우리 편이 되어줬어. 우리가 억울한 걸 옹호해줬는데 뒤에서 그분이 곤란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서류를 들고 다녔어.
언젠가 이걸 증거로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표류가 끝나가는 기척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상자가 지금 돌아온 걸까 하는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지은호를 찾아갔는데요.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내준 사진 봤어. 그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맞아. 지은호는 한참이나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는데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사업 때문인지 아닌지 헷갈렸거든요.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사업은 수단이고 너는 목적이야. 그 둘이 섞여 보일까봐 무서웠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했는데요. 지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AP그룹 측에서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실사팀에게 제공된 자료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하도급 관행 문제를 입막음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요. 숨길수록 악취는 진해진다는 말을 되뇌이며 누락된 계정의 거래처와 직접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보 하나 넘긴다. 내부에서 자료를 누가 쥐고 있는지 대충 감이 왔다. 성재의 음성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친구의 길을 도우면서 사랑에서는 밀릴지 모른다는 불길로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화를 끊으며 하나의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지혁이 이 판을 바르게 이기면 은호도 결국 그쪽으로 마음이 가겠지. 오후 이지원은 박영나가 들려준 사실을 정리해 조심스럽게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박집 쪽에서 자료 라인이 따로 도는 것 같아. 나까지 휩쓸리긴 싫어. 하지만 형이 바르게 가는 거면 난 형 편이야. 이지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가족이 주는 조용한 지지는 늘 생각보다 큰 힘이었으니까요. 이수빈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은 무릎 보호대하고 달려. 속도보다 지속력이 관건. 농담 같은 응원 덕에 긴장이 풀리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카페 문을 닫으며 길 건너편을 보는데 박성재가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성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은호야, 너를 기다리는 시간은 내게도 의미가 있어. 하지만 기다림이 내 고통을 늘린다면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성재 씨, 고마워요. 나를 좋아해줘서. 그런데 지금 나는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성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르겠음을 끝까지 지켜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내가 다 아프고 나면 그때 한 번만 나를 봐줘. 그는 떠나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기려는 마음보다 지켜주려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걸 스스로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AP의 오래된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정산서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본사가 아니라 중간 브로커였고 내부에서도 그걸 말리던 직원이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그 직원이 남긴 메모의 첫 줄이 이지혁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의 삶을 지킨다이. 철.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지혁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고지식하고 둔해 보일 만큼 바른 사람이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몰래 누군가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고성이는 화실에서 박영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영나야, 이 판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누군가는 깨끗한 손을 보여주려 든단다. 그게 때론 대중을 설득하거든.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에 다시 색을 얹었습니다. 엄마, 더러워진 손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깨끗해야 해. 그게 어려운 거지. 고성이가 딸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야망과 양심 사이의 좁은 다리에서 영나의 말은 의외로 멀리까지 울렸거든요. 바로 그날 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닥쳤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에게 마지막 조각을 꺼내 놓았거든요. 은호야, 너 어릴 때 시장에서 잠깐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 내가 눈을 돌린 사이였지. 1시간이었지만 그 1시간이 내겐 영원 같았어. 그때 너를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단다. 젊은 남자였어. 이름은 모르지만 내 손을 꼭 잡아쥐고 말했어. 아이가 무섭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라고.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맞아. 뒤늦게 전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상철이었대. 지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영수증은 단지 과거의 장부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곁을 지켜왔는지에 대한 증거였거든요. 이 사실을 안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래 준비한 듯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서툴게 말했는데요. 내가 내 앞에서 바른 척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서툴렀어. 우리 아버지가 했던 선택이 내 가족에게 작은 빚이었단 걸 이제야 알았어. 지은호는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우연만은 아니었네요. 두 사람은 그제야 첫걸음을 내딛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수전의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회결의 직전, 누락 자료의 원천을 쥐고 있는 내부자가 뜻밖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하도급 관행을 고치는 조항을 인수계약에 명문화해달라. 그리고 나의 신원을 보호해달라. 이지혁은 흔쾌히 수락하려 했지만 작은 파트너가 머뭇거렸습니다. 계약 조건이 복잡해지면 딜이 늘어진다는 이유였죠. 바로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공백을 메우겠다. 조건은 간단해. 이 판을 바르게 끝내자. 성재의 눈빛은 맑았는데요. 지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해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싶어요.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의 가슴에 작은 불을 붙였는데요. 결국 계약서는 하도급 개선 조항이 포함된 형태로 수정됐고 내부자 보호 규정도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소식이 너무 빨리 새어나갔다는 점이었어요. 시장은 이상주의적 딜이라고 비꼬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손을 때려 했는데요. 그때 한 장의 메모가 공개되었습니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의 삶을 지킨다. 기자가 메모의 출처를 묻자 이지혁은 짧게 말했어요. 한 아버지의 삶에서 빌려온 문장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이사회 당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상철이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정년 뒤 조용히 살던 그는 아들의 길에 한 번쯤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쑥 집을 나섰습니다. 지혁아.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조금 길게 말했는데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면 내 발로 걸어라. 내가 내 뒤를 걸을게. 김다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옥래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고요. 가족의 묵직한 응원이 이지혁의 어깨를 곧게 세웠습니다. 결의는 팽팽했는데요. 막판에 반대표가 나올 뻔한 순간 박영나가
관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술도 기업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 한마디는 표가 아니라 공기를 바꿨고 이 사회는 간신히 가결로 넘어갔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바라보다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 앞에서 그녀의 야망은 잠깐 멈칫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이지원은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멋있었어. 이수빈은 손뼉을 치며 말했죠. 오빠, 오늘은 보도블록 안 걸렸네. 대신 계단은 많았지? 모두가 웃었는데요. 그 웃음 속에 긴 여정의 피로와 다음 단계의 각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지은호와 이지혁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말했어요. 솔직히 오늘도 조금 무서웠어요. 당신을 믿는 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지은호는 잠시 멈춰서더니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무서움보다 고마움이 조금 더 컸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을 잡았는데요. 잡은 손은 가벼웠지만 그 손이 품은 약속은 묵직했어요. 한편 박성재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자. 이기는 것보다 오른쪽에 서는 것이 나한텐 더 어려운 일이었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은호야, 오늘 널 보니 안심됐어.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서. 보내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기술을 조금은 알게 되었거든요. 얼마 뒤 정순이는 상자를 다시 묶었습니다. 서류는 깨끗이 정리했고 상자 맨 위에는 짧은 편지를 올려두었는데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인사를 전합니다. 받는 사람은 이상철. 우체국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는 순간 정순이는 묘하게 후련했는데요.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미안함이 비로소 한 자락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조용한 오후 지강호는 편의점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나, 나 이번엔 진짜로 해볼게. 돈 얘기 말고 일부터 찾을게. 그 메시지를 받은 지은호는 길가에서 혼자 웃었는데요. 가족의 변화는 늘 사소한 다짐에서 시작한다는 걸 그녀도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인수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 숫자보다 더 까다로운 감정의 협상이 기다리고 있고 세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한 방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누구의 편인가를 묻는 대신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고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이요. 그 선택이 익숙해질수록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의 길은 언젠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도 만나는 모양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상자가 도착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영수증 대신 함께 만든 새로운 약속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상자를 열어볼 날을 이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